안녕하세요. 2023년 4월 2일자 스톡 차트 어널리시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엔비디아, 테슬라, 알파벳, 메타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 차트 보실게요. 애플 차트고요. 지난주 3월 24일까지 되었던 살짝 하나 둘 셋 이렇게 내려오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라서 내려올 확률이 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아니라 다를까 월요일 화요일 날 빠졌죠. 빠지면서 여기 위로 올라가는 업트렌드 라인이 있고, 이 업트렌드 라인에 걸쳤고 화요일 날 브레이킹이 컨펌이 됐습니다. 컨펌이 됐으면서 저점이 156.33에서 지지받고 다시 올라가서 거의 도지 형성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수목금 랠리를 뭐 다른 주식들도 마찬가지지만 랠리를 쳤죠. 장이 많이 좋았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이 트렌드 라인이 걸치면서 올랐고, 금요일 날에는 거의 무지성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164.26 저항선도 뚫고 올라갔고, 여기에서 길게 내려왔던 다운 트렌드 라인에 아직 저항을 받지 않고 닿기 직전이고, 이 지난번에 그려드렸던 이 패러렐 채널의 상단에도 아직 닿지 않은 상태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모멘텀이 굉장히 크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 호라이즌, 이 고점이 여기에서도 지지선으로 사용이 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아직은 컨펌이 안 됐으니까 여기 있는 거는 지워 놓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다시 내려오거나 할 때 그때 다시 그리면서 트레이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워도 되는 트렌드 라인들을 지워볼까요? 이것도 지금은 필요 없는 트렌드 라인이고, 뭐 이 프라이스 레벨들은 지우면 안 되죠, 당분간은. 그리고 계속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 위에 딱히 보이는 지지저항선이 없는 상태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올라가는 프라이스 채널의 상단 부분 있고, 지금 이 라인 따라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이 라인이 지지선으로 돼서 올라가게 되면 이렇게 올라갈 거고, 더 많이 올라간다고 하면 뭐 이 정도 전고점 정도 파란색으로 해야 되겠죠. 전고점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전고점이 176.15네요. 176.15로 보고 이 정도인데 아직 멀었습니다. 뭐 그래도 일단 그렸으니까 그려놓은 걸로 하고요. 월요일날 장이 조금 빠질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일단 여기를 타치를 하고 내려올지 위까지 올라갔다 내려올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굉장히 크게 저항을 받았기 때문에 일단은 무지성으로 올라갔지만, 여기서 이 라인에 걸쳐 있기 때문에 이 라인에 저항 받아서 다시 빠질 확률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은 이 정도고요. 뭐 한 가지 덧붙이면 3일 계속 쭉쭉 올라갔지만 이 이상 올라가게 모멘텀 자체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모멘텀은 계속 살아있는 걸로 봐야 되고요. 그래서 테크니컬 인디케이터 상으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올라가는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는 걸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월요일에 장이 어떻게 될지 일단 관찰을 하시고 나서 포지션 가지신 분들은 매니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속해서 랠리를 올라갈지는 조금 의심스럽긴 한데, 일단 테크니컬 어널리시스상으로는 모멘텀이 살아있다는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볼게요. 지저분하게 보이겠지만 다 중요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난주 금요일 여기까지 와서 이 내려오는 데에서 저항받고 그 다음에 내려올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내려왔고요. 내려왔고 화요일 날도 내려오고, 화요일 날 내려오면서 여기서 새로 트렌드 라인을 그릴 수 있었죠. 이 이 포인트가 여기에 이거 그리기 전에 잠깐 숨겨놓을까요? 숨겨놓고 여기에 올라가는 이 트렌드 라인에 화요일장이 정확히 지지를 받고
다시 튀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화요일 날 갭 오픈했고 그 다음에 목요일도 올라갔고 이런 식이죠.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 원래 있었던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또 지지받고 올라간 걸로 봐야 되고요. 오픈하고 나서 조금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게 지지를 받은 거죠. 그리고 여기서 또 갭 오픈해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간 걸로 봤을 때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위에서 길게 내려왔던 다운 트렌드 라인도 어떻게 만들어졌죠? 이렇게 만들어지. 이 다운 트렌드 라인도 이거군요. 여기서 내려올 이 다운 트렌드 라인, 이거와 이걸로 만들어진 다운 트렌드 라인도 여기에서 작용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서 만들어진 목요일 날 이 경우는 여기에서 그 갭 오픈하고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상황에서 이 세로 그린, 파란색 세로 그린 프라이스 레벨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았는데, 그래서 이거 별로 영향이 없는 레벨인가 하기에는 좀 의심이 갔었죠, 목요일까지는. 왜냐면은 이 고점이 니들이 길면은 그렇게 신뢰할 수 없다고 저는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프라이스 레벨을 여기에서 갭 오픈 할 때 여기서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건지 보려고 목요일 날 이제 그리게 됐는데, 다시 쭉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서 지지를 받았다고 하기엔 좀 어폐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금요일장에서 장 시작하고서 빠져서 여기서 지지를 확 받고 확 치고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주식들이랑 좀 다른 게 그 장이 종료되기 전에 다른 주식들은 계속 치고 올라가서 장이 끝날 때까지 계속 밀어 올리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는 장이 시작하기 전에 살짝 빠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여기서는 5분봉에서는 계속 올라간 걸로 나오네요. 그 전에 있었던 네, 차트가 좀 이상하긴 한데, 그런 식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는 이 위에 있는 이 레벨까지 계속 치고 올라갈 모멘텀이 충분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 위에서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도 이미 뚫고 올라가는 상황이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모멘텀이 살아 있어서 여기까지 치고 올라가고, 첫 번째 저항선은 이제 294.18 정도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은 뭐 여기나 이런 것들은 지지선 저항선으로 보기가 어렵고요. 여기 위에까지 가야 되는데 여긴 좀 너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크로스코픽한 모멘텀 자체는 조금 빠지는 느낌이 있어서 테크니컬 어널리시스 상으로는 모멘텀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크로를 확인을 하시고 그렇게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 정도로, 여기 있는 새로운 애가 여기에서 또 지지를 받고 올라갔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레벨은 계속 살려놓는 걸로 이렇게 하고, 아까 감춰 놓았던 게 있죠. 감춰 놓았던 새로 그린 이 두 점을 연결하는 이 트렌드 라인도 만약에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 이 라인을 기준으로 따라서 올라가는 걸로 보고, 상황에 따라서는 트렌드 라인이 없을 경우, 트렌드 라인이 아니라 그 지지 저항선이 없을 경우에 여기에서 다른 프라이스 채널 같은 것을 찾을 때 기준선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트렌드 라인이 그런 기준선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엔 아마존 볼까요? 아마존 차트고요. 아마존 차트는 지난주 금요일날 떨어지고 나서 다른 주식들은 대부분 올랐다가 이제 좀 살짝 빠지거나 뭐 도지 정도 났었는데,
금요일날 좀 많이 빠지고 시작을 했고, 올라갔을 때도 크게 충분히 이 위에서 형성을 되지 못한 상황이었지만, 갭 오픈은 조금 올라왔고요. 그렇지만, 월화 장이 안 좋아서, 빠졌다가, 수, 목, 금에 다시 랠리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있는 거 가파르지만, 얘는 아직 지지 저항선으로 사용될 수 있을 만큼이지만 얘는 너무 가파르죠. 가파른 애들은 지워주고 여기에 있는 얘도 지워줘야 되겠죠. 뭐 크게 레퍼런스가 될 만한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죠. 내려오는 것은 좀 아직 놔둘 필요가 있겠죠. 뭐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지워줘도 될 것 같긴 합니다. 얘랑 얘 정도는 지워주고요. 필요하면 그때 다시 그려줘도 되고 여기 이 정도는 놔둬도 될 것 같죠? 그리고 여기 밑에 올라오는 이 트렌드 라인이 빠지게 되면 지지선으로 사용할 수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월화는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갔으니까 이건 아직 지우면 안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새로 그릴 수도 있는데 지금은 되게 이런 가파른 걸 굳이 그릴 필요가 없고 이 트렌드 라인과 이 트렌드 라인, 이 두 개의 트렌드 라인이 이 안쪽에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 라인에서 위아래에 있는 이 콘 모양의 삼각형이 여기에 닿아서 이 트렌드 라인이 브레이킹 되는지 안 되는지가 다시 방향이 바뀌는지에 대한 큰 이정표가 될 것이고 여기서 보신 것처럼 1.26 라인에서 한 번 더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프라이스 레벨은 앞으로 중요하게 사용을 하실 수 있는 것이고 이 위에 있는 아마존도 메타처럼 그룹핑이 되어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기 때문에 이 그룹과 이 그룹, 이 세 그룹이 연결되는 이런 점들 뭐 여기는 지금 이거랑 그냥 같이 놔도 되겠지만 여기 있는 이 저점도 연결 저점이 되니까 이것도 프라이스 레벨로 체크를 해 놓으셔도 될 것 같고요. 105.34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이런 점들이나 뭐 이런 점들 또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선의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너무 혼자서 특출나게 튀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가능하면 레퍼런스를 잡지 않으시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장이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에 근처가 되면 얘도 충분히 레퍼런스를 한 번 이상은 사용해 줄 필요는 있습니다. 저점 말고 여기서는 고점만 사용할 수 있죠. 이게 지금 내려오는 시작하는 봉이기 때문에 이 밑에 있는 이 저점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얘도 마찬가지 니들 너무 길고요. 그래서 차라리 이 점이 이 고점 언제죠? 2월 1일 고점이 레퍼런스가 될 수 있겠지만 여기엔 지금 비슷한 레벨이 많기 때문에 딱히 중요하게 생각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오히려 먼저 그룹핑에 있었던 이 저점이 오히려 더 중요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도 끝나는 종점이었나요? 시점으로 끄였죠.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밑에까지 쭉 빠져 내려오는 이런 모양을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른 앞에 본 두 주식보다는 모멘텀이 여기 로컬리 봤을 때는 모멘텀이 되게 커 보이지만 옆에 있는 것들이랑 봤을 때는 이런 다른 빅 무브들에 비해서 볼라틸리티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렇게 모멘텀이 아주 강하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이고 도지도 한번 났고 금요일장이 되게 길게 크게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았는데 상대적으로 아마존은 금요일장이 그렇게 강력하지 않았다는 점. 그래서 아마존은 모멘텀이 여기까지 뭐 올라간다고 해도 이 정도까지 올라가다가 다시 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볼게요. 엔비디아는 뭐 역시 다른 주식들처럼 금, 월, 화 빠졌고요. 그래서 여기 빠져서 새로 트렌드 라인 그려줬고요. 그리고 수, 목, 금 오르긴 올랐는데 이
전고점을 이렇게 못 올라가다가 금요일 날 이제 깨긴 깼는데, 이 전고점이 그렇게 큰 전고점이라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지금 여러모로. 여기서 이렇게 했다고 해도 여기서 저항을 받았거나 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일단 뚫렸으니까 이 포인트는 프라이스 레벨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트렌드 라인 그릴 수 있었는데 뭐 바로 브레이킹 됐으니까 다시 그릴 필요 없고요. 여기서도 지금 랠리를 쭉 계속 연결을 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그리지 않겠습니다만 이 위에 이제 레퍼런스가 부족하게 되면 여기도 프라이스 채널 같은 것들로 한번 그려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프라이스 레벨은 이걸 기준으로 이 트렌드 라인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여기서 일로 연결되는 트렌드 라인이 기준이 될 수도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두껍게 빠져 내려왔기 때문에 트렌드 라인을 얘까지 포함을 시키는 것보다는 12월 2023년 1월 이후에 복만 가지고 프라이스 채널을 그려보면 뭔가 답안지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그려볼까요? 이 정도에서 이 정도까지 되는,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 기준으로 할지 아니면 이 점을 기준으로 할지인데, 이 점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나아 보이죠. 이 점은 지금 레퍼런스가 없죠, 이 위쪽에. 그래서 이 점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기 이 두 점들이 연결이 되니까 이런 식으로 이 점에서도 만났고 이 점에서도 만났고 이 점에서도 만나, 이 정도의 프라이스 채널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조금 이렇게 해서, 만약에 계속해서 모멘텀을 갖고 치고 올라가게 된다면 289 이 정도까지 뭐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오토를 지우고 이렇게 볼까요? 그럼 이렇게까지 올라가는 사실 얘네들은 너무 가팔라서 여기에서 지지저항선으로 사용되기가 어려운 정도의 그 기울기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워낙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을 지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복잡한 트렌드 라인 하나하나가 다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지우지 못하고 있어서 이게 되게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는 어떤 특별히 더 강력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 라인이 딱히 없어요.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 깨졌으니까 중요하지 않구나 싶었는데 여기에서 지금 다 걸려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얘도 못 지우고, 이 밑에서 올라오는 얘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간 이 얘가 있기 때문에 얘를 누구예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얘 여기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또 없지 않기 때문에 놔둬야 되고,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애도 여기에서 지금 하나, 둘, 셋, 네 번이나 만났기 때문에 얘도 중요한 트렌드 라인이고, 여기서 이렇게 그려진 얘도 지금 수목금 따라서 올라간 트렌드 라인이라 얘도 중요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엔비디아에 있는 이 업트렌드 라인들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지울 수가 없는 상황이고, 이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프라이스 채널을 관통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기준점이 되고 있죠. 그래서 얘가 내려온다고 해도 이 트렌드 라인도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것들이 다 의미가 있는 트렌드 라인이라서 지워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그리고 이런 트렌드 라인들이 트레이딩 인트라데이에서 트레이딩 하는 과정에 쉬었다 가거나 하는 그런 식으로들도 계속 쓰일 수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하는 중간 과정에서 기준점으로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선들이고 그런 포인트들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간과하지 마시고, 복잡해 보여도 의미 있는 것들은 살려놓고 거기서 기준점으로 정확하게 이용을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특히
개별 주식들 하실 때는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다는 거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엔비디아는 모멘텀은 다른 주식처럼 그렇게 많지 않지만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뭐라고 해야 되나? 거시적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큰 규모에서의 트렌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 그거를 고려를 했을 때 이 위에 있는 어퍼 레벨 상단까지 채널의 상단까지도 갈 수 있을 만큼의 이제 모멘텀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정도로 하고 뭐 내려오면은 얘네들이 다 저항선으로 지지선으로 사용될 수 있고 위에도 이렇게 다른 프라이스 레벨이 있었지는 않지만 저항선들이 있고 이 포인트도 하나의 저항선으로도 작용할 수 있고 얘까지 그려놓으면 뭐 더 복잡하니까 일단은 이 정도로 그려놓고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엔 테슬라 볼게요. 테슬라가 화요일 월화 빠졌죠. 다른 주식처럼. 그리고 또 빠졌을 때 다시 올라갈 때 여기에서 다시 트렌드 라인을 요걸 새로 그려줬습니다. 이거입니다. 이 트렌드 라인 새로 그려줬습니다. 내려갈 때 화요일 날 저점이 186.01 이 포인트에서 지지받았고요. 그래서 새로운 트렌드 라인 그릴 수 있었고 수목금인데 금요일이 다른 주식들보다 훨씬 가파르게 올라갔죠. 그래서 순식간에 6슬라 라인 돌파해서 207.46까지 올라갔습니다. 뭐 6슬라 이상은 슬라로 이제 구분하지 않아도 될 정도죠, 이미. 그러니까 206.86 라인에서 저항을 받았다고 하기에는 마지막 장이 끝날 때쯤에 마지막에 그렇게 움직임이 크지 않고 206.86에서 이렇게 저항을 받았다고는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다시 뚫리고 끝났기 때문에 확실하게 저항받았다고 얘기는 할 수 없죠. 그래서 모멘텀 아직 계속 살아 있고요. 수목금 올라간 상태에서 이 트렌드 라인 따라가고 있죠. 새로 그린 트렌드 라인도 있지만 이건 레퍼런스로만 놔두고 지금 중요한 건 이 트렌드 라인에서 화, 수, 목, 금 다 걸쳐 있는 상황인데 그 다음에 지금 여기를 완전히 벗어나서 상승적으로 방향을 완전히 틀은 걸로 보여집니다. 여기 고점 있고 여기 고점이 있는데 이 고점보다는 이 고점이 더 중요해 보이죠. 니들은 길지만 그래도 중요한 여기에서 저항선으로 작용했었던 다운 트렌드 라인에 기준이 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이 217.65 이 프라이스 레벨을 저항선으로 산정을 하는 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이 포인트도 트레이딩 하시는 과정에서는 사용을 하실 수가 있긴 한데 그렇게 강력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211.23 그려는 놓을 텐데 얘보다는 얘가 더 강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항받고 다시 내려올 수도 있지만 이걸 뚫고 올라간다고 하면 여기서는 확실하게 저항을 받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올라가면 뭐 이런 점들이 있을 텐데 그렇게까지 모멘텀 이걸 뚫을 만큼 모멘텀이 강한가라고 말씀을 드리기가 딱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금요일장 하루만 이렇게 치고 올라왔기 때문이죠. 만약에 다른 주식들처럼 수, 목, 금으로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거라면 그 모멘텀이 쭉 유지가 되는 거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는 수, 목은 별로 움직이지 않다가 금요일만 착 치고 올라가기 때문에 올라간 만큼 다시 반락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여기에 지지선 있고 여기에 있는 6슬라 지지선 있고 여기에 있는 이 트렌드 라인 지지선이 있고 해서 지지를 받는 포인트들이 많겠지만 모멘텀 자체가 그렇게 강해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고 트레이딩을 하시고요. 다음은 알파벳 볼게요. 알파벳은
굉장히 그 3월 중순부터 치고 올라가는 이 랠리가 굉장히 컸고 거기에 대한 반등도 그렇게 크지 않았지만 다른 주식들과는 다르게 지난주에 월화의 낙폭이 훨씬 컸습니다. 그 이유는 이 상승에 의한 반동으로 보시는 게 정확할 거고요. 그래서 반동이 됐고 다른 주식들이 수목금 랠리를 칠 때 수목에서도 크게 힘을 못 쓴 상태에서 금요일장에서만 다시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뭐 이 점을 프라이스 레벨로 봐가지고 여기에서 지지받았다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고요. 오히려 얘보다는 얘를 가지고서 새로 트렌드 라인 그려주는 정도로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수요일도 여기서 지지받았고 갭으로 브레이킹이 컨펌이 됐었지만 도지가 났고, 도지가 났으니까는 이 방향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고, 다시 갭 오픈해서 금요일장이 랠리를 했지만 월요일 시가보다도 못한 상태로 장이 마감이 됐기 때문에 이건 모멘텀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장이죠. 여기서 다른 주식들하고는 다르게 하나 더 그릴 수 있는 게 오히려 여기서 내려오는 이 트렌드 라인. 다른 트렌드 라인들, 다른 주식들은 이 트렌드 라인이 별로 중요하지 않았었죠. 하지만 이 주식 같은 경우, 구글 같은 경우,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게 중요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트렌드 라인 두 개의 고점으로만 형성되는 이 트렌드 라인도 되게 중요하게 됐다. 그래서 다시 치고 올라가도 여기서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고, 그리고 이 고점에서도 저항을 받을 확률이 있고, 이건 아직 모르는 거죠. 올라가면은 그때 그리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굉장히 확실한 또 저항선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108.18까지 올라갈 수도 있지만, 뭐 보시다시피 금요일날 올라갔어도 되게 약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더 빠지면 여기 있는 101.88 라인, 여기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들, 이런 프라이스 레벨들이 지지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얘도 마찬가지고요. 여기 지금 한번 컨펌이 돼서 한번 이용이 된 걸로 일단 봐야 되니까 얘도 한번 기준점으로 놓고 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얘가 아니죠. 얘만 따로 해야 되죠. 얘가 74네요. 75가 아니라. 예,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서 장이 형성될 확률이 높아졌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얘기예요. 계속 그렇게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알파벳은 그 정도로 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메타 볼까요? 자, 메타를 보시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이 트렌드, 프라이스 채널이 있었고, 그래서 이 프라이스 채널에서 지지를 받을 확률이 높다 떨어지면, 그리고 올라가면 여기에서 또 저항받아서 위에 딱히 눈에 띄는 지지 저항선이 없는 상황에서는 이 고점을 레퍼런스로 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그렸던 프라이스 채널인데, 월요일 날 저항을 받았고 지지를 받았죠. 이 하한선에서 지지를 받았고 더 떨어져서 수요일 날 여기에서 새로 트렌드 라인을 그린 겁니다. 트렌드 라인에서 지지받은 게 아니라 새로 얘를 가지고 트렌드 라인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수목금 상승했지만 수요일 갭 하락, 다시 오픈해 올라갔다가 또 갭하락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오르락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갔는데, 이 로어 리밋에 채널의 로어 리밋에 걸쳐서 올라가고 있었죠. 그래서 아직 이게 브레이크는 됐지만 컨펌이 되지 않은 상태고, 채널이 워낙 좁아서 뭐 여 안에서 뭐가 이루어질 것 같지는 않고 지지저항선으로 쓴다는 의미 정도로 해석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수목금 올랐지만 지금 모멘텀이 이 이틀 동안 올라간 거를 봤을 때 모멘텀이 살아있지만 이 로어 리밋에 저항을 받았다고 일단은 봐야 될 것 같고, 뚫고 더 올라간다고 해도 여기에서 굉장히 큰 상한선으로 형성된 저항선이 있고, 그 위에는 새로 그릴 수 있는 이 프라이스 레벨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멀리서 내려오는 다운 트렌드 라인도 저항선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래서 상승하게 된다면은 이 하나, 둘, 세 개의 저항선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여기에서는 지금 여기에서도 여러 번 작용을 했었던 프라이스 레벨들이 계속 많이 있죠. 그래서 일단 이 트렌드 라인을 브레이크 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얘 205.46, 202.03 이 두 개의 강력한 프라이스 레벨들이 있어서 쉽게 내려오기도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올라가는 트렌드 라인 같은 경우에도 이전에 있었던 트렌드 라인이죠. 이런 애들도 여태 존재를 하고, 여기서 이걸로 만들어진 건데 여기서 딱히 한 번 정도 지지를 받아서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연결선으로서의 영향이 있기 때문에, 아직 얘가 여기에 닿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친 것이지, 얘가 한번 닿기 시작하면 이 그룹과 그룹을 연결하는 연결선은 굉장히 강할 것이다. 그리고 이 프라이스 레벨들을 뚫고 내려오게 되면 이 프라이스 채널도 여기에서 만났듯이, 그리고 여기에서 지지 받았듯이 여기서도 강력하게 지지를 받을 확률이 있다. 그래서 이 채널은 계속 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촘촘해 보이고 강력한 이런 프라이스 레벨들이 많이 있어서 큰 움직임을 앞으로 이 근처에서 보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뚫고 올라가면 여기에서는 새로운 무슨 레벨을 만들 수 있지만, 일단 여기에서 이 밑에서 이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보여집니다. 네, 이번 주는 이 정도로 하고요. 네, 다음 주에 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매크로스코픽한 게 아직도 계속 지배를 하고 있어서 뭐라고 딱히 확실한 전망을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긴 한데, 그래도 CPI가 12일까지 기다려 나올 것이고, 레이트도 5월 돼야지 나오지 4월 달은 레이트가 없죠. 그런 것 생각을 하면은 매크로스코픽한 어떤 어나운스 때문이라기보다는 최근에 있었던 은행 크라이시스 관련된 그런 것들만 새로 터지지 않는다면 장이 크게 영향을 받을 만한 매크로스코픽 넘버들은 없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심리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하시면 트렌드 따라서 이렇게 한번 올라간다고 트렌드 형성돼서 사람들이 우르르 몰리면은 확 오를 때가 있을 것이고, 그럴 때 놓치지 마시고, 또 빠지고 할 때 빠지기 직전에 얼른 내리셔야죠. 그래서 조금 장이 좀 빠지는 건가 싶으면은 빨리 리스크 관리하셔서 움츠리셨다가 다시 랠리 시작할 때쯤 조금 늦더라도 편승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하셔야지, 지금은 매크로스코픽한 것들이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그런 장세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하셔서 트레이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이런 때는 뉴스들 좀 집중해서 보셔야 되고, 브레이킹 뉴스들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서 많이 크게들 움직이니까, 물론 한국에서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밤새서 트레이딩 하시지 않는 한 그런 뉴스에 대처하시기가 좀 어렵긴 할 텐데, 그 얘기는 주무시고 계실 때 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스톱 확실하게 놓으시고, 스톱도 상황에 따라서 좀 더 리스크 넘버 고려하셔서 타이트하게 놓으실 필요도 있어 보입니다. 요새 장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셔서 어떤 식으로 리스크 관리할지 항상
오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주위에 제 채널 홍보하시는 것도 잊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좋은 한 주 되세요.